아, 명상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명상? 주접이의 책 소개. 안녕하세요. 주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네, 명상에 관한 책입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올해 여름에 저희 집 근처 교보문고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서점을 가끔씩 가는데 책을 쭉 봐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 그 서적 안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명상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자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앤디 퍼티검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푸른 눈의 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하자면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대요. 그래서 불교 책과 불교를 아는 친구, 지인을 통해 불교를 처음 접했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푸른 눈이라고 했으니까 그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앤디 퍼티검은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앤디 퍼티컴. 하여튼 10대 시절에 엄마가 그 남매에 있는 남자랑 재혼을 했고 얼마 후에 이복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망했고 몇 달 뒤에 여자친구가 심장수술로 이제 죽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파티하는 날 이제 술을 먹고 친구들과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친구들 사망하고 본인은 크게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음을 많이 접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그런 과거에 대한 막연한 슬픔, 그런 트라우마라는 감정이 이제 불쑥불쑥 찾아와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평화와 평정이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출가를 결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가를 통해서 그 명상이란 방법을 통해서 그 해결을 내 마음속에 그 슬픔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환속,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그 스승님들한테 배운 그 명상 관련 그런 방법과 또 이제 자기만의 그런 걸 터득했겠죠. 그런 것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 느낀 거, 그런 것을 이제 책으로 이제 펼쳐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이제 명상에 관한 좋은 점을 많이 써놨어요. 뭐 명상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뭐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불면증이 줄어든다, 불안감과 우울증이 뭐 줄어든다, 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명상을 제대로 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이제 절 같은 데 가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사람들 모여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 50분 동안 명상을 하고 가부좌 틀고 이제 명상하고 이제 쉬는 시간 10분 갖고 다시 또
50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명상을 그때 처음 접했을 때 느낀 점은 좀 지루하다, 음, 재미없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명상을 통해서 좋은 점을 뭐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명상을 꾸준히 해야지 그 명상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명상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되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서 눈을 감고 이제 매일 10분 정도, 10분간만 명상을 꾸준히 해라. 예, 꾸준히 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꾸준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명상을 하면서 이제 호흡,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그 호흡,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냈잖아, 그 뱉잖아요, 공기를. 그 호흡에 집중하라는 거. 호흡. 호흡에 이제 집중을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면은 잡생각이 당연히 올라옵니다. 네, 어, 무슨 오늘 뭐 어제 있었던 일, 뭐 또 안 좋은 생각, 뭐 좋은 생각, 뭐 막 오만 쓸데없는 잡생각이 이제 계속 올라올 텐데, 그런 잡생각을 그냥 지켜보란 얘기죠. 지켜보고 그냥 나는 호흡에만 집중한다. 예. 그렇게 간략하게, 예, 제가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명상을 통해서 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내 마음을 관찰한다.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내 감정을 그 지켜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동감돼요. 명상을 해서 큰 깨달음은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 아니면은 이제 나쁜 감정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명상으로 이제 푼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상에 관한 책이니까 이제 불교에 관한 이제 구절이 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슬픔과 기쁨은 한 세트다. 동전의 앞 뒷면이다. 이런 말이 이제 슬픔은,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이랑 같이 이제 섞여 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이쁜 여자를 이제 사귀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귀었을 때는 되게 좋잖아요. 이쁘니까. 근데 그 이쁜 그 여자친구 근처에는 뭐 남자들이 득실득실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쁜 여자랑 사귀었을 때는 좋았지만 헤어지면 이제 그 헤어졌을 때 그 슬픔, 그런 것과, 아니면은 뭐 내가 그 로또를 1등을 했다. 그래서 돈을 막 몇 억을 받았다. 그때는 좋지만은 또 돈에 미쳐가지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어,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마냥 좋은 일이 100%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불교 관련된 구절들이 명상에 관련된 얘기랑 섞여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곱 씹어 볼 만한 그런 구절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뭐 그런 불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네,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 책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이제 조시 이 사람이 앤디라는 사람이 그 인도 여행을 갔는데 조시라는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조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시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겪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시라는 사람도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여행 도중에 만났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시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대요. 이제 몇 년 전에 조씨는 아내와 네 아이와 함께 살았다. 그의 부모와 장인, 장모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관계로 모두 함께 살았다. 당시 그의 집은 북적거리고 혼잡하긴 했어도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아내가 넷째를 낳고 다시 직장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탄 차에는 장인 장모와 갓난 아기도 타고 있었는데 워낙 큰 사고여서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조 씨는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세상을 다시 마주할 수가 없어서 집에 틀어박혀 자신의 내부로만 침착해 들어갔다. 그러나 조 씨의 부모는 아직도 그가 돌봐야 할 새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 씨는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봤다. 몇 달 후 우기가 오면서 조 씨가 사는 지방에 전형적인 홍수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때문에 곳곳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기고 고인물이 썩으면서 전염병이 창궐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씨는 새 아이도 병에 걸렸다. 어머니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작 2주 만에 어머니와 새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약했던 터라 전염병에 걸리자 곧바로 돌아가셨다. 아이들은 할머니보다 튼튼했지만 그 무자비한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었다. 석 달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남자는 아내와 어머니, 아이들과 장인 장모를 다 잃었다. 가족 중에 살아남은 이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다. 너무도 가혹한 비극이 벌어진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조씨는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정이 든 집을 떠날 수 없다며 홀로 남아 집을 지키겠다고 했다. 친구 집으로 옮겨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조씨는 그의 집이 불에 탔고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씨는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한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자기 빼고 모든 가족을 다 잃은 거죠, 사고로. 이 조씨라는 사람은 와 진짜 엄청난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앤디가 이제 조씨한테 물어보죠. 아버지까지 잃은 후에는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그는 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기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결국 한 명상센터에서 살기로 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나는 명상을 통해 그가 겪은 비극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바뀌었냐고 물었다. 그는 명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은 바뀌었다고 답했다. 여전히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러한 생각과 감정 아래에 있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냈는지 설명했다. 조씨는 그 공간이야말로 그에게서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내면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곳에 존재할 거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연이 좀 정말 슬프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슬픔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없앨 수는 없지만 좀 상황을 좀 관점을 바뀐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이렇게 이제 책으로만 봐서 정확히 이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건 조씨라는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그 슬픔을 많이 줄였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읽었던 구절은 좀 이 전체 책을 통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것보다 기억에 남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명상을 좀 처음 시도하거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이상 주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